자, 계속 미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미생물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 미생물 군집 또는 미생물 무리, 미생물 총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마이크로바이오타라는 그런 어떤 개념에 더해서 이 미생물들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활동 영역, 여기 이제 뭐 시어터 액티비티라고 해서 활동 무대라는 그런 어떤 용어로서 이제 논문에는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 활동 영역에는 이런 어떤 미생물이 어떤 이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영양소적인 부분, 뭐 단백질이랑 아니면 뭐 지질이랑 그런 뭐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핵산, 그러니까 일단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음, 어떤 그 미생물과 그다음에 숙주, 그러니까 인간과 같은 그런 숙주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과의 어떤 전체적인 그런 어떤 관계를 다 포함을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미생물만의 생태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숙주와의 어떤 그 거시 생태계, 큰 생태계와 통합이 되어 가지고 이런 숙주의 어떤 기능과 건강까지도 관련이 맺게 되는 그런 어떤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놈 프로젝트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학생 때 배울 때는 게놈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독일어, 그러니까 독일, 즉 유럽 쪽의 표현, 어떤 유럽 쪽의 어떤 발음 방식들이 전부 다 있는 미국식 제국의 발음 방식으로 다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배워오는 학생들은 전부 다 게놈이 아니라 지놈이라고 이렇게 영어식 발음으로서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놈 프로젝트 또는 지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유전 암호를 해독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움직임이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사실 이 연구가 1990년부터 2003년도까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우리 인간의 유전 정보가 과연 몇 가지의 어떤 그 유전 염기 서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것인가 상당히 좀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 우리 인간의 유전 정보는 약 한 2만 개 정도의 어떤 그 단백 2만 개 정도였던 그 이제 유전 정보, 유전 암호를 가지고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밝혀주고는 좀 과학계에서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초파리도 2만 개 정도였던 유전자 암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파리 비슷한 수준인데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몸에 우리 세포만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전 정보라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과학자들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미생물에 이렇게 눈을 돌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의 수보다 한 10배 정도는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생물 이 세계는 아직까지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논문에 따르면은, 많이 인용되는 논문에 따르면 우리 인간의 세포 총수보다는 수보다 한 10배 정도는 더 많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각의 어떤 세포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세포의 크기가 미생물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실 개수로 따지면은 미생물이 훨씬 더 많지만 우리 인간의 세포들이 더 많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유전 암호 그 2만 개보다는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어떤 유전적인 다양성이랑, 그 다음에 우리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생리적인 모습들의 어떤 다양성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과학자들은 하고 있고, 거기에 이런 미생물과의 어떤 상호 관계가 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놈 프로젝트에서 하나 연장선상으로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 그러니까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이게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약 한 12년 정도 진행이 됐다 그죠? 여기서 무수히 많은 그런 어떤 논문들과 보고서가 나왔고, 인용 건수 한 7만 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죠?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런 어떤 연구들도 많았을 거예요. 특히 이런 어떤 그 우리 몸에 영향을 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미생물들을 찾아서 그거를 의약품으로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특히 이런 미생물들이 우리 인간의 어떤 건강과 그다음 대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 그런 어떤 필수적인 영양소와 그다음에 어떤 음식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답을 찾기 위해 이러한 또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만큼 우리와 함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 미생물에 대해 가지고 많은 과학자들이 눈을 돌리고 있고 지금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절대 무시할 게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전적인 정보, 지금 그림에 보시면 붉은색이 이런 코어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미생물 군집과 그런 생태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그런 코어 마이크로바이옴이 아니라 어떤 주변부에 존재하는 그런 미생물군 또는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과 함께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생태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들은 이렇게 넓게 분포가 되어 있으면서 각 개개인마다 하나의 차이점을 보이는 그런 어떤 요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코어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인간 숙주의 생활 방식이나 인간의 어떤 그 유전자형,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어떤 생리적인 상태, 병리 상태, 그러니까 질병 상태,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거주의 모습, 어떤 곳에 생활을 하느냐, 열대 지방이냐, 극한 지방이냐, 아니면 우리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다음 우리가 또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코어 마이크로바이옴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그게 마치 우리의 어떤 하나의 유전자, 독특한 유전자처럼 각 개개인마다 다 독특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미생물과 숙주와의 어떤 상호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또는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새가 절대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식이섬유의 섭취나 디톡스밀의 섭취나 아니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즉 가공된 식품들, 즉 시간이 지나도 상하지 않는 음식들, 그 미생물조차 꺼려하는 그런 음식들은 드셔서는 안 된다. 그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그 음식들이 우리 장 안에서 사실 뭐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영양소는 몇 가지 안 됩니다. 그죠?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그 물질들은 다 미생물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되고, 특히 보존제나 아니면은 이런 산도 조절제라든지, 즉 미생물이 잘 번식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떤 들어가는 그런 첨가물들은 장내에서도 그런 영향력이 유지가 되면서 장내 미생물들이 안정화되거나 아니면은 안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기들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아주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하는 음식들, 유통기한이 짧은 음식들, 가격이 좀 비싼 음식들이 훨씬 유리하게, 우리 건강에 유리하게 이렇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